안녕하세요. 견적왕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유잉유잉 박사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금 견적왕 월간 추천 견적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CPU 신제품 소식이 있었던 2024년이 가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연말 연시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즐겁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2025년 1분기부터 당장 RTX 50 시리즈 신제품 그래픽카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들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격과 성능 향상 폭, 또 전기는 얼마나 많이 먹을지 등을 유심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황회장, 우리 게이머들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견적 추천을 도와주실 또 한 명의 견적맨이 계시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목소리만 나오셨던 로카프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800X3D 오픈런 달려서 지금 속 편하게 게임하고 있는 견적맨 로카프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주로 컴퓨터 게임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CPU와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옆에 계신 유잉유잉 박사님께서 그 외 나머지 부품 구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번엔 약간 인기도가 높은 조합 위주로 선별해서 10개의 추천 견적을 준비했고요. 요즘 7800X3D, 9800X3D 성능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가격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선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첫 월간 견적 조합부터 살펴봅시다. 100만원 아래로 그래픽카드 포함해서 견적을 짤 때 선택할 만한 CPU로는 사실상 라이젠 5600과 i5 12400F밖에 없는데요. 메인보드 가격까지 합했을 때 라이젠 5600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로는 20만원대 제품 중에서 골라볼 수 있는데요. 5년 전에 출시한 GTX 1660 시리즈들, 1660, 1660 슈퍼, 1660 Ti 등이 있죠. 그리고 RTX 3050 6GB 버전과 8GB 버전이 있긴 한데 이것들 모두 싹 다 RX 6600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RX 6600 말고는 살 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덤으로 RX 6600은 AF/MF 설정하면 게임 프레임도 뻥튀기 시킬 수가 있죠. 자, 이어서 나머지 부품은 우리 유잉유잉 박사님께서 설명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A520 칩셋 제품으로 비용 부담 줄이면서도 전원부 방열판이 있는 제품으로 프라임 A520M A2 선택했고요. 메모리는 DDR4 규격 제품으로 구성해야 호환이 돼서 DDR5는 사용을 못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제품이 단종되기 전까지는 불량이 생겼을 때 계속 AS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SN코어 8GB 2개로 총 16GB 맞춰드렸습니다. SSD는 솔리다임 P44 프로 512GB인데요. 솔리다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듣보잡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면서 세운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나름 근본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은 SK 하이닉스 P41 제품과 스펙과 생김새가 판박인데요. 보증기간이 3년인 대신에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요즘 많이 선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케이스는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요즘도 계속 유행 중인 어항 디자인 형태의 제품을 맞춰볼 수 있는 U20M 큐빅 미니로 감성도 챙겨봤습니다. 파워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온 만큼 검증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닉스의 마닉 클래식2 풀체인지 600W로 선택했습니다. CPU 쿨러는 라이젠 5600이 AM4 소켓 CPU인 만큼 배송 중 파손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무법 방지 킷을 제공하는 싱글타워 공랭 쿨러 Z042 SRB ARGB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FHD 게이밍 견적에 들어가는 CPU 역시 5600인 것은 동일합니다. 대신 그래픽카드를 RTX 4060으로 맞춰서 게임 성능을 더 끌어올린 견적이고요. 딱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맞춰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RTX 4060 동급으로 AMD의 라데온 RX 7600이 있고 지난번 월간 견적에는 포함했었지만 이번에는 인기 높은 조합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제외하게 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는 B550 칩셋 제품이라서 A520 제품보다는 가격이 약간 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PCI 4.0까지 지원해서 그래픽카드와 M.2 SSD 모두 대역폭 하락 없이 사용 가능하고 전원부 방열판 역시 있는 제품 중 가장 가격 좋은 B50M
팬텀 게이밍 4. 메모리는 16GB 2장, 총 32GB로 RX 6600 견적보다 용량을 더 늘렸는데요. 로스타크처럼 메모리 사용량이 원래 좀 있거나 최근 출시되는 스팀 게임들의 경우 메모리 사용량이 예전보다 좀 늘어난 추세라서 그 점을 반영했습니다. SSD는 보증기간 5년에 인지도 높은 제조사 PCI 4.0 규격 D램 탑재 제품 중에서 스펙 좋고 별다른 이슈도 없는 SN850X 1TB로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파워, CPU 쿨러는 RX 6600 견적에서 한번 설명드렸으니 넘어갈게요. 자, 이번 조합은 인기도 많고 전반적으로 판매량도 많은 라이젠 7500F와 RTX 4060ti 구성입니다. CPU는 원래 한 17만원? 18만원? 할 때는 가성비가 무척 좋았던 라이젠 7500F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22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사의 13400F, 14400F와 비교했을 때 AM5 CPU 소켓이 최소 27년까지는 유지되는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한 장점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는 FHD 환경에서 특별히 신경 쓸 것 없이 대부분 게임들 플레이하는데 문제 안 되는 수준의 성능 갖춘 RTX 4060ti 8GB입니다. 16GB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가격이 약 5만원 정도 올라버려서 가성비 좀 더 챙겨보고 싶으시면 라데온 선택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핫한 패스 오브 엑자일 2, PoE2죠. 견적왕에서 게임 프레임 테스트 해봤을 때 이 7500F 4060ti 조합으로 DLSS 안 켰을 때 높게는 한 200 근접하게 나오고 최저 프레임도 100 이상은 나와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보드는 30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전원부가 적용되었고 15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주는 B650M PG 라이트닝입니다. 엔티널 모스펫이 사용된 메인보드들도 있는데 드라이버 모스펫이 상대적으로 전력 효율이 더 좋고 발열도 적기 때문에 공급 전력과 쿨링 환경이 같으면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메모리는 DDR5에서 선호도도 높고 오버클럭 포텐셜도 좋은 SK 하이닉스 A다이 연락 제품인 패트리어트 시그네이처로 16GB 2장, 총 32GB 용량 맞춰드렸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기본 제공 쿨링 팬이 4개 있으며 앞쪽에 USB-C 타입 포트도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쿨맥스 스테디입니다. CPU 쿨러는 요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CPU 온도나 사용률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2만원 초반에 해당 기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싱글타워 공랭 쿨러 AG400 디지털로 마무리했습니다. 4060ti 가격이 좀 올라버린 바람에 더 가성비가 좋아져서 실속 챙기시려는 분들은 라데온 RX 6800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6만원가량 더 싼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대신 그래픽카드 길이가 340mm로 좀 길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성을 잘 따져보셔야 하고요. 제품이 딱 한 종류라서 품절됐을 때는 RX 7700XT로 대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60 Ti 견적과 파워 빼고는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RX 6800이 4060 Ti보다 전력 소모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파워를 700W로 올렸고 6+2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2개가 케이블 2개 각각 구성되어 있어 Y자 연결 피할 수 있는 맥스웰 나이트 700W 선택했습니다. 이번 견적 조합은 7500F 4060ti 구성에 이어 QHD 입문용으로 인기가 많은 라이젠 7500F RTX 4070 슈퍼 조합입니다. CPU는 AM5 소켓이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기 편하면서 또 그 중에서 가격 부담이 가장 적은 7500F가 이번에도 구성됐습니다. 그래픽카드는 4070 슈퍼인데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봤을 때 포지셔닝이 좋아서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가 좋습니다. 4070 가격에 몇만 원만 더 보태면 성능 꽤 올려볼 수 있는 게 4070 슈퍼이고 4070 Ti 슈퍼는 지금 120만 원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버리죠. 4070 슈퍼가 또 QHD 모니터로 게임하기에도 성능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QHD 게이밍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그래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견적은 사실 4060 Ti 견적에서 바뀐 거라고는 파워 용량만 700W로 올라간 거라서 크게 설명이 필요할 건 없네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올라갔으니 파워 용량도 높아진 거고 4070 슈퍼부터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포트 규격이 전부 다 6+2핀이 아니라 CVV-EX6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CVV-EX6 커넥터가 없는 파워라면 젠더를 써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커넥터 있는 제품으로 젠더 없이 깔끔하게 연결하시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 문어발처럼 주렁주렁 갈려서 보기 안 좋아요. 일자로 그냥 팍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좋겠죠. QHD 가성비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RX 7800XT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원래 4070 슈퍼 동급의 라데온 제품은 RX 7900GR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출시된 제품이 시간이 지나서 글로벌로 확대 출시된 건데요. 최근 단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물량이 있는 게 XFX사의 화이트 색상 제품 딱 한 개 있습니다. 이제는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7800XT가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해도 4070보다는 여전히 좋고, 가격도 70만원 정도로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선택해볼만 합니다. 이견적도 파워 이외에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라데온이 지포스 대비 VRAM 용량도 좀 후한 편이고 가성비가 참 좋은데 이 전성비만큼은 좀 아쉽긴 하죠. 파워는 보증기간 7년인 맥스웰 바론 800W 제품 구성이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히 여유있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케이블 연결할 때 Y자 형태의 연결을 피하고 각 커넥터를 개별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는 CPU로 14600KF를 구성했었는데 이번에는 라이젠 9600X로 변경한 견적입니다. 지난 월간 견적 영상 촬영을 하고 보니 9600X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떨어지면서 가성비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AM5 소켓 CPU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좀 수월하고 발열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7000 시리즈 대비 싱글 성능도 많이 좋아진 9600X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뉴잉뉴잉 박사님이 부품 설명 중간에 돈 안 쓰고도 어떤 설정을 통해서 게임 성능을 더 높여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 테니까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왜 또 박사라고 불리겠습니까? TMI 한번 들어갈게요. 메인보드는 44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전원부가 적용되었고 M.2 SSD 방열판도 1개 기본 제공하는 프로 B650M A 구성에 들였습니다. MSI사의 B650M ATX 사이즈 메인보드들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두꺼운 그래픽카드 쓰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칩이 사용된 메모리를 구성하면 어느 제조사 메인보드든 AMD OPP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6000 클럭 램오버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데요. MSI 메인보드는 여기에 더해 하이 이펜시언스 모드 설정까지 하면 램 타이밍을 좀 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굳이 가격 좀 더 주고 튜닝 램 사지 않더라도 6000 클럭 튜닝 램 쓰는 것처럼 게임 성능을 좀 더 높여볼 수 있고 특히나 메모리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배그 같은 게임에서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9600X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7800XT 이것도 아까 7500F 조합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바로 다음 견적 가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로 4070 슈퍼 다음에 뭐가 있죠? 아까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4070 Ti 슈퍼가 있습니다. 가격이 확 뛰기는 한데 성능은 분명 높아지긴 하고 이게 인코딩 관련 연산을 담당하는 MVNC가 여기서부터 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컴 방송 송출하면서 녹화도 할 때 그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부터는 라데온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4070 Ti 슈퍼와 동급인 7900XT가 있기는 한데 이게 에이수스 터프 제품 딱 한 개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함께 구성한 CPU로 7800S3D나 9800S3를 맞춰주면 참 좋은데 이게 물량 부족도 있고 가격이 지금은 너무 올라버린 상황이라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8코어 라이젠 9000 시리즈 제품인 9700X로 맞춰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격 좀 안정화되고 공급 원활해지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메인보드는 40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전원부를 갖췄고 M.2 SSD 방열판도 1개 기본 제공하며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1번 슬롯, 즉 위쪽에 있는 B650M 프로 RS로 선택했습니다. M ATX 사이즈인데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2번 슬롯, 그러니까 좀 아래쪽에 있을 때 그래픽카드 두께도 3슬롯을 넘어가면 메인보드 하단부에 꽂는 케이스 전면 단자 케이블들이 눌리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미리수로 하면 한 55mm 정도 되는데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칩에 PMIC 연락 적용된 6000 클럭 튜닝 램으로 AMD EXPO를 지원하고 있는
XPG 랜서 RGB 블랙 패키지 16GB 2장, 총 30GB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램으로 구성할 때보다는 좀 더 게임 성능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140mm 기본 쿨링팬,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제공하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포함되어 있는 DLX 21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강판 두께도 평균 0.8T 이상이라 견고한 편입니다. 파워는 지난번과 같이 무상 보증기간 10년, 고주파도 제한 없이 교체 지원해줄 정도로 AS 정책이 좋은 스컬 850 850W, 골드 등급의 ATX 3.1 세미 모듈러 제품 구성했습니다. CPU 컬러는 9700X가 TDP 105W 설정을 하지 않는 한 발열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3만원 정도에 판매 중인 가성비 좋은 듀얼타워 공랭 쿨러 S06D LE ARGB로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TDP 105W 설정을 해도 게임 성능 향상은 미미한 수준이고 작업할 때와 다르게 게임할 때는 CPU 발열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며칠 전에 수입사에서 보증기간이 원래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확대하기도 했고 확대하기 이전에 구입했던 제품들도 모두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TX 4090 물량이 C가 마른지 오래라서 현실적으로 지금 구입 가능한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는 50 시리즈 나오기 전까지는 4080 슈퍼입니다. 다만 50 시리즈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소식 틈틈이 확인해 보시면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흘러나온 이야기들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5090은 성능은 엄청 뛰어나겠지만 그만큼 가격도 무시무시할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5080은 5090과 차이를 좀 크게 둬서 좀 의견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070ti가 5080과는 또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 해서 이게 좀 가성비이지 않나,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메인보드는 ATX 폼팩터로 사이즈를 좀 더 키워 두꺼운 그래픽카드 장착도 용이하도록 했고요. 1120A급 전원부 구성이라 매우 여유로운 데다가 M.2 SSD 방열판도 2개를 기본 제공해서 전반적으로 모난게 없는 B650 토머워크 와이파이입니다.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도 있네요. 나머지 부품 구성은 방금 전 설명드렸던 4070 Ti 슈퍼 조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새해 첫 월간 견적 총 10개 구성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재고 상황에 따라서 부품 구성은 사용상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카프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다들 지난해 겪었던 후회나 슬픈 기억들 있으시면 이번에 모두 다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 힘차게 새해 새 출발하시면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견적왕 견적맨 로카프 잉잉 박사였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견적 보면서 느낀 거지만 X3D CPU 빨리 좀 공급도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가격도 솔직히 이게 8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빨리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고 200만 원 중반 이상 진짜 게이밍 견적 X3D 들어갈 때마다 맞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환율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어가지고 다들 설날 연휴 전에 컴퓨터 맞춰가지고 게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팀 패키지 게임 못지않게 로스트아크나 배그 같은 온라인 게임들도 많이 즐기시는데 또 유독 이런 게임들은 3D CPU 게임 성능이 참 좋단 말이죠. 로아 하시는 분들은 1월 말에 지금 새로운 레이드 또 나오면 또 그거 달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에이 진짜 에이 로카프님은 이미 9800X3D 쓰고 계셔서 아주 그냥 걱정할 것도 없으면서 저번에 사다니까 무슨 빈 박스만 던져가지고 냄새라도 좀 맡아보세요 이러면서 막 줘가지고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기만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9800X3D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구매한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